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할 주제가 실현이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제와 오늘 사이에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어요. 어제 여기 꿈톡 멤버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어제 술 마시면서까지 그랬어요. 형,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는 걸까요? 거의 여기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지만 역마다 내려가면서 거의 기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다가 왔어요. 한 강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1시간 반에 걸쳐서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힘든 자리예요, 지금. 솔직히 속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라기보다 이제 어차피 저는 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소개는 따로 안 하고 지금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재형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잃을 게 없어가지고 좀 아낌없이 진짜 살아가고 있어요. 채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근 한 1년간은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녔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아낌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저도 어렸을 때 그림이 그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의 압박이나 이제 반대 그런 것 때문에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나중에 할 수 있어. 나중에 해도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가 됐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가서 학원에 가가지고 미술학원 가서 이제 입시를 보려고 하는데 학원 선생님 말은 단호했어요. 안 돼요. 남들은 몇 년을 준비하는데 몇 개월 만에 입시 준비해가지고 대학교로 갈 수는 없어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후련했어요. 왜냐면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안고 있던 고민이 없어진 기분이었고, 저는 그 순간 하고 싶은 게 생겨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도중에도 회사를 몇 번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 창업할 때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창업 컨설턴트라는 자격증이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에요. 전공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창업 컨설턴트 자격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했는데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때 기회가 와가지고 그 12시에 끝나면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해서 딴 자격증이 창업 컨설턴트 자격증이었어요. 근데 이 직업을 딱 갖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게. 근데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죠. 나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나 행복해. 그리고 한 달 만에 때려쳤습니다. 때려친 이유는 이제 제가 학생 신분이었고 대학교에 이제 졸업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전공이랑 전혀 다른 분야다 보니까 이제 너 졸업 작품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때려치고 대전으로 내려오게 됐거든요. 제가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고 때려치고 내려왔는데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이력서 나한테 있으니까 취업해. 알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나는 취업하면 저기서 졸업 작품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찮게 이사님 만나서 면접 보고 그 당일에 제안서를 써서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IT 회사의 기획자였어요. 이제 중소기업 IT 사업부에서 일하면서 이제 인턴 기획자로 입사해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게 제가 다 진행했던 프로젝트 목록이에요. 사업 프로젝트 목록이거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한 개 진행하면은 그게 끝날 때쯤이 아니라 한 절반 이상을 진행하면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얹고 가요. 근데 제가 퇴사할 때 제가 잡고 있던 사업만 15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뭐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안부터 해가지고 기획, 영업, 기술 영업, 개발, PM 여러 가지 했어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많은 일을 멀티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는 진짜로 거의 한 4시간 자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연찮게 들어갔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제 꿈이 기획자였는데 기획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낌없이 일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썼던 그런 기획서 목록들 그런 거고, 이제 제 마인드가 그거였거든요. 누가 뭔가를 시키면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들은 야,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망설여요.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망설여요. 근데 저는 말했어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덤볐어요. 덤볐는데 되더라고요.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기회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일이 끝나기 전에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이제 인턴 기획자로 시작해서 작은 회사는 이 PM이라는 게 프로젝트 매니저거든요. 이게 팀장급이 하는 그런 일이에요. 6년차, 7년차, 뭐 적게 내면 3, 4년차. 근데 PM까지 했고 길진 않지만 진짜 파란만장한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몸 상태로 퇴사를 했어요. 잠을 못 잤고 제가 겪고 싶지 않았던 부담감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갖고 있는 병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자주적으로 아프진 않았는데 한 번 아프면은 못 움직일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못 움직일 정도로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병원 갔으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병원을 가면은 성장통이다. 누구나 다 겪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도 진단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릎이 아니고 허리를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떻냐. 저 군대에서 무릎을 다쳤었는데 그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떻냐 해가지고 갔는데 뭐 척추분리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후천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인데 이제 그 의사가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추분리증이라는 게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너 이거 좀만 무리하다 다치면은 불구가 된다. 하반신 마비가 된다. 이제 이 척추분리증이라는 게 척추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건데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축구도 하지 마라, 뛰지도 마라, 막 저한테 막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겁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들어와서 다음 치료를 갔는데 병원비가 이걸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저는 그 부담감을 부모님한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프지만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이게 뭐 완치가 된다면 제가 그 돈을 주고 치료를 받겠죠. 근데 난치병이고 불치병이거든요. 허리는 수술해도 완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정도의 병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2주 정도, 딱 2주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2주 정도 힘들고 뭔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병원에 무릎이 아파서 갔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대. 나 생활 가능하잖아. 관리하면 될 것 같아. 허리는 관리하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하면 돼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회사를 못 나갔어요. 너무 아파서 그냥 그 상태로 기절을 한 거야. 한 이틀 정도 기절했어요. 뭐 사장님한테 전화 오고 이사한테 전화 오고 학교 교수님한테 전화 오고 친구한테 전화 오고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냥 기절한 상태로 있다가 친구랑 같이 손잡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식도부터 장까지 다 염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을 정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게 막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하반신이 계속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참에 병원을 다 가자 그래서 허리 병원까지 갔는데 이게 웬걸 병이 더 생겼어요. 디스크가 하나 더 늘었고 기존에 있던 디스크가 악화가 됐고 뭐 척추 오래 앉아있다 보니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제 허리가 휘는 것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반신이 힘이 안 들어가고 앉아있기 힘들고 딱 그 정도 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결정을 했죠. 퇴사할 때는 이제 붙잡았어요. 네가 진행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재택근무라도 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내 몸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막상 퇴사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기는 남들은 다 취업할 때 졸업하고 취업할 때 저는 졸업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한테 남은 게 뭘까 했더니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표님들 많이 만났고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딱 인맥하고 자신감 있다. 딱 그거 두 개 있더라고요. 치료는 받았어요. 병원을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진짜 그 열정페이를 받았거든요. 진짜 적은 돈 조금씩 모아서
쌓아놓은 통장에 있는 잔고가 딱 0원이 됐어요. 자신감밖에 없었어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아낌없이 살아보자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꿈을 나누는 청년 사업가였어요. 통장 잔고 0원에서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고 나누고자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산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 진짜 뭐 없거든요. 병밖에 없고 지방대 출신이고 자격증 하나밖에 없고.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거를 봤어요.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고 나는 꿈이 있고 예기치 않은 시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패도 많았고 글을 쓸 줄 알고 좋아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좀 했어요. 말을 좀 할 줄 알아요. 말 잘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봤는데 너는 어때를 제가 직접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커피 사주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 사장님들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택시기사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상담 혹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지금껏 살아온 어느 날보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은 없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서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한 게 300건 정도 되고 불과 몇 개월 안 돼,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돼, 300건 정도 되고 온오프라인 합쳐서 한 1000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00명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예기치 못한 통보를 받았죠. 저한테 제 귀에는 딱 그렇게 들렸어요. 일이 하고 싶지 않아, 그만하자. 그래서 솔직히 욕했어요. 대놓고 그 자리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일단 끝났다 생각 드니까 하기 싫은 사람들이랑 일하면 안 돼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랑 더 이상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냈죠. 성향이 다른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냥 다름을 인정해버리고 나는 앞으로도 뭔가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 했어요. 그냥 없잖아요.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회사를 찾아가요. 회사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팀장이나 대표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이가 없겠죠. 그러면은 뭐 약속하고 오셨냐, 뭐 이렇게 뭐 예약을 하고 오셨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나한테 10분, 20분의 시간을 보내주냐. 궁금한 게 있다 라고 얘기만 한번 해달라. 난 청년이고 당신들이 청년의 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백수가 됐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그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막 흩날리는 막 풀들도 아름답고 아침에 눈 뜨면은 하늘이 파란데 저 바다에 빠져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에 돈도 없고 직업도 없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은 주저앉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거든요. 여태까지 이만큼 달려왔는데 실패하면은. 그리고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실패도 많고 시련도 많았지만 이거는 저한테 해가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내 앞에 내 길을 밝혀주는 진짜 그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따라와요.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는 많이 해봤다는 거거든요. 남한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남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마다 다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패를 많이 해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실패는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최고 좋으니까 성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실패라는 거를 뭐 꼬리표 낙인 이런 걸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실패가 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 잃어서 0이 아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0이라는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계속 실패를 하면 0이 계속 쌓여요. 그렇죠? 0이 계속 쌓이는데 내가 거기다 1 하나만 얹으면 돼요. 내가 8번의 실패를 하면 1억 원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유한하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뭐 돈 벌러 나갈지 취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꿈톡이라는 단체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여기 이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물론 김스 씨 팬미팅에 좀 게스트 그런 느낌으로 오긴 했지만 굉장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서영 씨가 말하기도 했지만 답은 본인이 찾는 거고 저는 답도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나한테 답이나 방법을 알려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들을 수 있어요. 쟤는 어떻게 살았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나도 한번 살아볼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